안녕하세요. 최진석입니다. 제 이름은 최진석인데 참 진짜 돌석자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돌입니다. 그래서 저 이메일 아이디는 그래서 리얼스톤이고요. 진짜 돌이니까 그렇게 영리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별명이 짱돌이라고 하고 그랬어요. 예, 제가 오늘 집에서 나가는데 우리 식구들이 뭐 하러 나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연 간다고 그랬더니 또 뭔 거짓말 하러 가냐고. 그래서 읽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러 간다. 그랬더니 책도 잘 안 읽는 사람이 무슨 읽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러 가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주최하시는 분들이 저를 이제 읽기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라고 저를 이제 선정하신 이유는 제가 또 교수니까 뭘 많이 읽는 줄 알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읽어야 될 것만 깔뚝 읽고 그렇게 이렇게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책도 잘 안 읽으면서 읽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러 간다고 비난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읽기에 관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강연을 저는 이게 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내 직업이고 그다음에 학교 다닐 때는 무엇인가 또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습관처럼 그렇게 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읽기라는 것이 도대체 나한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기를 가지고 제가 가장 저한테 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저는 원래 서강대학교 이제 철학과를 졸업했는데 원래는 제가 서양 철학을 전공할 요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독어 학원을 한 3년 정도 다니고요. 독일로 유학 갈 준비도 차분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 철학을 공부하려고 이제 대학원도 가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계속 독어 책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제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사람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겨우겨우 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이 서양 철학 책을 볼 때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이게 미간을 찌푸리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찾아내려고 제가 미간을 막 이렇게 잔뜩 찌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마에 여기 눈썹 사이에 내천자 주름이 약간 있는데 그때 생긴 겁니다. 근데 뭔가 발견하려고 그리고 뭔가 알아들으려고 그렇게 미간을 찌푸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다가 어느 날 또 이렇게 지루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알려고 애쓰다 보니까 힘들고 그래서 뭔가 휴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내 책장에 있는 장자라는 책을 꺼냈습니다. 장자라는 책을 꺼내서 제가 읽는데요. 제가 어떻게 읽냐면은 그냥 누워서 눈 한쪽 감고 읽어도 그게 쑥쑥쑥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봐야 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편하게 읽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공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내가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면은 내가 어떻게 평생 미간을 찌푸리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버겁게 내가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건 내가 못하는 일인가 보다. 그리고 포기를 하고 내가 읽어서 힘에 안 드는 것, 읽어서 재밌는 것, 읽어서 그냥 편하게 나한테 들어오는 것, 이걸 평생 읽고 살자. 그렇게 해서 그때 전공을 바로 동양철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중국 철학을 하게 됐고 박사학 논문도 내가 당나라 때 장자 연구에 관한 어떤 주석서를 제가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한테 즐거움을 줬던 책, 그것이 나한테 평생 나의 사유의 원천이 되었고, 그 다음에 평생 나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나의 전공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읽을까요? 우리 왜 읽을까요? 사람들마다 다 대답이 다양하겠죠. 왜 읽을까요? 그런데 무슨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찾기 위해서. 제가 며칠 동안 내내 우리는 왜 읽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이유야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근저에 있는 이유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심심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심심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고 뭐하고 그런 일들을 점점 그런 일들을 바라보는 사유를 점점 밑으로 끌고 내려가 보면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활동들은 다 심심해서 하는 활동들이 대부분이에요. 사는 것도 그냥 살 수 없습니다. 대개는 심심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하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왜 읽는가, 왜 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들은 다 심심해서라고 생각해요.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심심해서. 저는 그때 제가 칸트를 읽다가 힘에 버거워서 제가 장자를 읽게 된 그것도 나한테는 이 지루함, 이 힘겨움을 벗어나는 재미를 찾기 위해서 제가 그 장자를 읽었던 것 같아요. 예. 이 마이크를 바꾸는 일도 다 심심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자, 심심해서라는 이것이 무엇이냐?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망이죠. 마음의 상태예요. 심심해서가.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읽을 때 심심해서 읽지 않으면은 그 읽어야 될 것이 하나의 일이 돼버려요. 일이 돼버리면은 그 대상과 내가 적대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제 경험담을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장자를 읽을 때, 여러분 장자라는 책 아시죠? 저는 우리 인류 역사상, 물론 제 생각입니다. 인류 역사상 인류가 낳은 가장 훌륭한 2명의 철학자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니체와 장자를 뽑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쩔 수 없이 한 명만 뽑아야 된다면 저는 장자를 뽑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장자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야기 책으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제가 장자를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장자하고 나하고 일체가 된 듯이 그걸 이렇게 두꺼운 책을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다. 장자를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장자에 관해서 논문을 쓰려고 마음먹으니까 장자가 갑자기 나한테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장자 이야기만 들어도 지겨운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거기서 찾으려고 하니까, 무엇인가를 거기서 이뤄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장자는 저하고 적대 관계를 한 10년 정도 보냈습니다. 적대 관계를 10년 정도 보내고 이제 한국에 와서는 주로 이제 노자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고 그러면서 장자를 잠시 덮어뒀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제가 장자를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장자를 읽는데 최대한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읽느냐. 장자는 이야기꾼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읽어요. 저는 거기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려고 읽지 않고 내가 재밌으려고, 내가 심심하지 않으려고 읽는 자세를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자, 중국에 장횡거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장횡거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책 서자로 서이 유지 차심, 책으로서 유지한다. 무엇을 유지하느냐? 내 마음을 유지한다고 그럽니다. 내 마음을 지킨다고 그럽니다. 책을 읽는 습관을 통해서 유지하는 것,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심심하다.
즐겁고 싶다, 즐거움을 찾고 싶다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의 활동이죠.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예상한 어떤 진리를 찾으려고 한다. 거기에서 무엇인가 위대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순간 그 책은 내한테 하나의 억압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자기가 그 안에서 무엇인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순간 책은 자기한테 지배자가 돼버려요. 자기는 왜소해집니다. 물론 겸손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내 마음은 주인 자리를 잃고 책한테 주인 자리를 넘겨주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책을 읽는 거는 무엇이냐? 나를 찾는 일이에요. 나를 찾는 일. 저는 어떤 책을 읽는 일은 책을 쓴 그 사람의 세계에 초대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가치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좁다란 공간에서 한 사람의 세계를 만나는 일이에요. 그 한 사람의 세계 속으로 내가 초대받아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 집에 손님으로 초대받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집은 뭐가 잘못됐는가? 이 집은 뭐가 잘못됐는가? 부부간의 관계는 좋은가 안 좋은가? 그 다음에 요리는 어떻게 하는가? 관찰하러 들어가는 자세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집에 초대받아 들어갈 때는 초대받아 들어가는 그 자세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그냥 있는 대로 구경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한 접시를 구경하고 그 사람들이 내놓는 음식들을 맛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음식을 내놓는 순서에 대해서 구경을 하는 거죠. 구경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구경을 하는 목적은 집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한번 모방해 보거나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보거나 아니면 거기서 무엇인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힌트를 얻기 위해서죠. 초대받아서 가서 그 초대해 준 그 주인의 배품을 그대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일은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는 일을 나의 삶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책을 재미로 읽는 거는 재미로 읽을 때는 나의 이성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작동해요. 책을 재미로 읽을 때는 이성이 작동하지 않고 나의 마음, 나의 감성이 작동해요. 이성은 우리 모두의 것이지만 마음은 나의 것이에요. 재미를 느끼는 것은 오직 나한테 있는 고유한 일이에요. 재미를 느끼면서 책을 읽는다. 재미를 느끼면서 그 저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책을 읽는 일은 그 저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결국은 무엇이냐? 결국은 나를 발견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나를 만나는 일입니다. 중국의 장자라는 책에 천도편이 있어요. 그 천도편에 윤편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다 책을 즐겨 읽으신 분들이니까 윤편은 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수레바퀴를 깎는 사람이에요. 수레바퀴를 깎는 사람인데 윤편이 마당에서 수레바퀴를 깎고 있는데 저 위에서
제나라 환공이라는 왕이 거기서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편이 왕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윤편이 책을 읽고 있다. 그 책은 누가 썼습니까? 성인이 썼다. 그럼 그 성인들은 살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윤편이 그럼 왕께서는 성인들의 찌꺼기를 읽고 계시는군요. 성인들의 찌꺼기를 만나고 계시는군요. 윤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황공이 자기는 아주 위대한 책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일개 수레바퀴 깎는 사람이 애가 아닙니다. 70살 먹었습니다. 수레바퀴 깎고 있는 그 계급이 낮은 사람이 당신이 읽고 있는 거는 성인들이 남긴 찌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황공이 화가 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그 이야기를 나한테 설득력 있게 하면 살려줄 것이고 설득력 있게 하지 못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제 제황공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수레바퀴 깎는 이 윤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수레바퀴 깎는 이 일만 해온 사람이니까 수레바퀴 깎는 이 일을 하면서 얻은 경험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레바퀴를 너무 느슨하게 깎으면, 천천히 깎으면 수레바퀴가 너무 헐거워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레바퀴를 너무 급하게 빡빡 깎으면 수레바퀴가 너무 뻑뻑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급하지도 않고 뻑뻑하지도 않게 깎아야만 하는데 급하지도 헐겁지도 않고 뻑뻑하지도 않게 제대로 깎는 그거는 내가 손으로 익혀서 마음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저는 손으로 경험해서 마음에 담아놓은 이것을 내 자식에게도 잘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왜? 손으로 경험해서 얻은 이것은 마음에 담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들한테 이것을 알려주려고 해도 전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제황공 당신이 아무리 성인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그것을 읽는다고 해도 성인의 이야기를 읽는다고 해도 성인의 이야기 그대로가 읽혀질 것입니까? 성인의 이야기가 그대로 당신한테 가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읽는다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 써놓은 이야기를 읽지만 어떤 사람이 저자가 자기의 세계로 초대해서 그 세계로 내가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나는 내가 내 길을 찾는 거예요. 내 길을 찾는 겁니다. 자, 읽는다는 일은 듣는 일과 비슷해요. 읽는다는 일은 듣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의 그 느낌과 그 뉘앙스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건 윤편이 수레바퀴 깎는 기술을 아들한테 알려줄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